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로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 태어난 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재미없는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의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의 거푸집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려는 태도를 취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가능한 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남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고 보통 이상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인생. 이것이 이른바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의 방식이며 많은 사람에게 찬미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니체는 그런 삶의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는 좀 더 위험한 인생을, 좀 더 자신의 개성으로 빨갛게 물든 인생을, 자신을 가장 생기 넘치게 할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열렬히 주장해요. 그런데 잠깐, 니체는 왜 위험함과 동시에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을 권하는 걸까요? 그가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까닭에 니체의 사상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견해는 잘못되었습니다. 니체는 모두가 각자 자기 나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항상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니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는 반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이를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바로 자신만의 윤리, 도덕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탈출을 향한 길이에요.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일까요? 지금의 자신으로부터의 탈출, 일상의 답답함으로부터의 탈출, 왠지 모를 억압감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니체주의자였던 푸코가 이름 붙인 규율 권력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뚜렷한 주관 없이 수동적으로 살면 권력자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자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보통 지배라고는 해도 그것은 정치나 행정상의 지배이며 내가 실제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나 자신은 항상 자유롭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지배당하고 관리당하는 삶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처럼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길들여져 관리를 당해온 대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길들여져 관리를 받아요. 아이는 겉으로는 부모의 양육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부모의 언동과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권력체제죠. 이 체제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위법과 적법의 범위를 정해요. 그 가치관은 시민이 가지는 도덕관념의 모태가 되고 그 농도가 옅어진 것이 세상의 상식이 되며 전체적인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면 권력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교재로 학습하게 돼요.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뒤에도 권력의 지배와 관리망 안에서 일하게 되죠.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지문이 끈끈하게 묻은 윤리관은 텔레비전,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물들여요. 니체가 태어난 19세기까지 그 규율 권력은 주로 기독교에서 탄생한 윤리 도덕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교활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윤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 윤리를 지향하는 세계에서 선으로 간주하는 성공이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결과로 보이는 숫자만이 의미 있는 것이며 수치화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것들. 예를 들어 예술이나 인격과 사랑, 개성 등은 하찮은 장식 정도로 치부되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 살벌한 경쟁 세계에 완전히 몸을 담고 제대로 뛰어드는 편이 나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중무장을 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